민사소송법 시행 2025년 7월 12일 법률 제1만 9516호 2023년 7월 11일 일부 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1.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A.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선원군인 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1.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 소유자 그 밖의 선박 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선박 채권 그 밖의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1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1.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등기 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 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상속 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상속 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 할 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1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야.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5, 12, 1. 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년 12월 1일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년 12월 1일 제목 개정 2011년 5월 19일 제25조 관련 재판적 일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 일법 원조직법에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이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 소송 목적의 값 일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한다.
이 과실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28조 관할의 지정 일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조 합의관할 일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34조 관할 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1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3.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4.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1.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년 5월 19일, 2015년 12월 1일. 이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년 12월 1일. 3.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15년 12월 1일. 제목 개정 2011년 5월 19일. 제37조 이송 결정이 확정된 뒤에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 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이송 결정의 효력 1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9조 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 이송의 효과 1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 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절 법관 등의 제척 기피 회피. 제41조 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년 3월 31일.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또는 상환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1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4조 제척과 기피 신청의 방식 1.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의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 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이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 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각하 등 일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이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일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 불복 신청 일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제45조 제1항의 각하 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45조 제1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8조 소송 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1법원 사무관 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제1항의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
제51조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소송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와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 선정 당사자. 일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에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선정 당사자 일부의 자격 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 행위를 한다. 제55조 제한 능력자의 소송 능력.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 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 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6년 2월 3일 제56조 법정 대리인의 소송 행위에 관한 특별 규정. 1. 미성년 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 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 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제1항의 법정 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전문 개정 2016년 2월 3일 제57조 외국인의 소송 능력에 대한 특별 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 법정 대리권 등의 증명. 일법 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 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제1항의 서면은 소송 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 소송 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소송 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 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1조 선정 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 1.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 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 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 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이 법원은 소송 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 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3. 특별 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4. 특별 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특별 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 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된다. 전문 개정 2016년 2월 3일 제62조의 이 의사무 능력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의 선임 등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특별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 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인도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특별 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년 2월 3일 제63조 법정 대리권의 소멸통지 1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소송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 대리와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동소송.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 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 규정 1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3.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허가 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 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 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의 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 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1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및 소해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소송 참가 제71조 보조 참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참가 신청의 방식 1참가 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참가 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 참가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일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 이의 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1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1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9조 독립당사자 참가 1.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에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1조 승계인의 소송 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 승계인의 소송 인수 1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소송 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제83조 공동소송 참가 1소송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 1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이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1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소송대리인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1.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3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1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 업무를 보는 사람이야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1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 가강제 집행 가압류가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이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개별 대리의 원칙 1 여러 소송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이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소송 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 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의 종료. 4. 법정 대리인의 사망, 소송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 변경. 제96조 소송 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되므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 일부 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일공동소송인은 소송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 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 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 신청의 소송 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 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 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 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 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 비용과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제107조 제3자의 비용 상환 일법 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원 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 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8조 무권 대리인의 비용 부담 제107조 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그 소송 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 비용 일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제1항의 소송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소송 비용액의 확정 결정 일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 비용액을 확정한다. 이 제1항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 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1법원은 소송 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 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 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 부담 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 확정 1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1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 법원 사무관 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소송 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조 비용의 예납 일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이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소송 비용의 담보 제117조 담보 제공 의무 1원고가 대한민국의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년 7월 23일
이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년 7월 23일 3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년 7월 23일 제118조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19조 피고의 거부권 담보 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 담보 제공 결정 1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 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1조 불복 신청 담보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2조 담보 제공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23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 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 담보의 취소 1담보 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담보 제공자가 담보 취소에 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3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 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 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 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6조 담보물 변경 법원은 담보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27조 준용 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재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 구조의 요건 1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년 4월 18일 3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년 4월 18일 4.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개정 2023년 4월 18일 5.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년 4월 18일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1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 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채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 비용의 담보 면제. 4.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이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30조 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 1소송 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이 법원은 소송 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131조 구조의 취소 소송 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 비용을 납입할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 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둔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2조 납입 유예 비용의 추심 1소송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채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 결정 신청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3.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채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3조 불복 신청 2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소송 구조 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제4장 소송 절차. 제1절 변론.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일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일변론은 재판장 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 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이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6조 성명권 구문권 등 일재판장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이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7조 성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 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1.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이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제140조 법원의 성명처분. 1.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 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이 제1항의 검증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 변론의 재개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3조 통역 일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3조의 이 진술 보조 1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 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 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년 2월 3일. 제144조 변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1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